안녕하세요. 아카르시아TV 나레이터 이카루세스입니다. 이제 점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있고 야외 활동이 가능하게 되며 조금씩 우리의 생활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도 덮여지던 우울한 뉴스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점점 갈수록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10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 범죄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점 도를 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예시된 예제들은 최근 뉴스에서 드러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더한 일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촉법소년이란 걸 아십니까? 뉴스에서 여러 번 떠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매우 경미한 보호처분이나 소년원에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마치 모든 범죄에 대한 면책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으며 마치 살인이나 강도, 강간, 절도 등을 오히려 훈장처럼 자랑하고 떳떳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5가지 청소년 범죄 행위를 뉴스를 토대로 예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일탈이라 아니라 하고 범죄라고 했는지 그 내용과 결말을 보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첫 번째,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중학생 8명이 저지른 차량 절도, 도주 중 같은 10대를 차로 치어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 29일 서울에서 렌트카를 훔친 중학생 8명이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순찰차에 걸리자 도주 중 택시를 들이받고 또다시 도주하다가 19살 대학생이 몰던 오토바이를 추돌 후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으나 6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2명은 또다시 세종시에서 차량 절도 후 서울로 도망갔다가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차량 절도 및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사건 수사 시에도 오히려 자랑하듯이 사진을 올렸으며 자신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 후 밝혀진 이들의 범죄 행각은 더욱 경악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인천에서 별개로 저지른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고 신촌, 인천, 부천, 구미, 세종 등에서도 절도와 무면허로 운전을 하며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니라 범죄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면 훔치면 되고 이동을 하려면 차를 훔치면 되고 그걸 방해하면 사람도 죽이고 마치 무법천지에 사는 인간들 아닙니까? 같은 사회에 사는 인간들 맞나요?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두 번째,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7년 3월 29일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만 16세인 김모양이 만 8살인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이 너무 끔찍하고 공포스러워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주모자인 김양은 사이코패스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가담한 박양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모자인 김양은 아무런 면식도 없는 어린아이를 단지 박양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계획 살해했다는 것이 너무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모자인 김양은 거의 1년여의 재판 끝에 징역 20년형을, 박양은
살인 방조로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청소년 범죄가 아니라 사이코패스의 범죄 아닙니까? 더 이상 어린 청소년이라고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세 번째,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5년 10월 8일 용인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용인시 수지구의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3명이 벽돌을 투척, 밑에서 길고양이의 집을 짓고 있던 2명의 주민을 한 명은 사망케 하고 한 명은 두개골 한몰이라는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당시 벽돌을 던진 3명의 초등학생은 주범은 만 9세, 2명의 공범은 만 11세, 만 9세였습니다. 이들은 아파트의 맨 밑의 광장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단순한 호기심인지 그냥 장난이었는지는 몰라도 아파트에서 7m나 떨어져 있는 두 사람에게 벽돌을 던진 겁니다. 또한 이들은 사고 직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고 즉시 도망을 가지만 그 중에 하나에는 현장을 몇 분간 둘러보는 등의 거의 범죄자나 마찬가지인 행동도 보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게도 이들은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만 11세인 아이만 소년원에 송치되고 정작 사건을 일으킨 A군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 책임이나 민상상 책임은 A군의 부모가 몽땅 뒤집어 쓰게 되었지만요. 보다 자세한 사건 내용과 처리는 나무위키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산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8일 광주시 북구 도암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총 4명이며 마치 영화 악마를 보았다의 살인범을 보는 것 같으며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2018년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이 취업을 위해 광주의 한 직업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가해자 4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4명은 A군에게 자신들과 같은 자취방에서 살자고 꼬드겼고 그날 이후로 A군은 지옥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악마 같은 4명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매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고문을 가했고 심부름을 시키고 건풍갈치까지 일삼았습니다. A군이 알바와 취업으로 벌어온 돈도 유흥비와 술값으로 탕진했으며 심지어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만행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계속된 폭행과 물고문, 구타 등으로 사건 당일 8일 밤 결국 A군은 숨지게 되었고 이들은 사건이 드러날까 두려워 모두 도주했다가 다음날 순창의 경찰서에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사 중 드러난 이들의 만행은 사탄이 와도 이보다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습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측은심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치고 아프고 부상을 입으면 도와주고 싶고 치료를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탈을 쓰고 단지 자신들보다 힘이 약하고 저항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토록 잔인하고 못살게 굴다가 결국 목숨까지 빼앗은 짓은 같은 인간으로서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2명만 징역 20년, 17년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2명은 장기 15년, 단기 7년만 선고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소년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다섯 번째, 2019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2월 23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당시 2005년생인 중학생 두 놈이 14세인 여중생을 강제 납치하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강간, 폭행 등의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일들이 과연 중학생의 미성년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럽고 놀라울 뿐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 동네에서 양아치로 유명한 놈들이었고 또래의 무리들에게 폭력과 폭행을 일삼으며 그 나이에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범죄와 일탈 행위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후배를 겁박하여 새벽 1시경에 불려나간 여중생을 강제로 술을 먹이고 인근의 아파트로 끌고 가 순서대로 강간을 했으며 국밥을 먹고 와 또다시 2차 폭행과 침을 뱉는 등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소년법에 의해 아주 미미한 처벌만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부모님의 간곡한 청원과 노력으로 이들은 구속되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발췌한 피해자 부모님들의 청원 내용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원 내용 1. 가해자들은 특수 준강간 상해라는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들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근거하여 이들은 반드시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2. 중죄를 범한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단순한 이유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 처분 체계는 반드시 덜 키워져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3. 악독한 성범죄자들이 악랄한 2차 피해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 가해자들을 구속 수사하게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4.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성범죄자들이 제 딸을 불법 촬영 및 유포했을 것으로 보아 압수수색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인만 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라의 법이 기능하지 못하는 이 상황도 고쳐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점점 날로 흉포화하고 날로 중범죄화하는 어린 10대 청소년들 범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젊은이들의 일탈과 자충우돌은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 일탈과 행동들은 충분히 사회나 대중이 감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10대들의 범죄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나 자충우돌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의 범죄들은 그 선을 넘었으며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흉폭하며 지능적이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일반 사회에 나와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소년법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들을 다스리고자 나온 법입니다. 허나 촉법소년이라는 미정유의 보호막이 이제는 막 나가는 사이코패스나 양아치들을 보호해주는 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촉법이니 어리다느니 교화를 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들은 사람에게나 쓰는 법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에게 인간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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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hat the fuck? Action! 이상으로 오늘은 다소 우울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어린 10대 범죄자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의 죄를 경감해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 아카르시아TV 나레이터 이카루세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뭘 구다봐 이 씨발놈들아. 눈가를 뽑아갖고 눈구녕에다 당나고 때가리를 쑤셔 박아볼란 게 이 씨발놈들아. 씨발놈들아. 씨발놈들아.